한신우는 외모지상주의에서 김기명, 김감룡과 함께 가장 낭만이 흘러넘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또또 총판을 했던 과거, 김감룡은 말년에 영웅호색을 핑계로 외도를 일삼았다는 오점이 있으나 한신우는 과거에 오점도 하나 없는 인물이며 인품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오점을 남길 일이 없기에 사실상 가장 낭만 있는 인물로 불립니다. 또한 한신우는 그게 낭만이라는 거다 새끼야 라는 말을 남기며 네이버 웹툰판에 낭만 붐을 일으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신우는 어린 시절 매우 불우한 삶을 살아갔으며 생계 유지를 위하여 거리를 떠돌아다니며 도둑질, 국어를 통하여 삶을 연명할 만큼 힘든 삶을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한신우는 우연히 빅딜 거리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음식을 훔쳐먹습니다. 그리고 빅딜 거리의 언니들이 한신우를 둘러쌌고 한신우는 언니들이 자신을 꾸짖으려고 자신을 둘러쌌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언니들은 한신우를 나무라지 않았으며 오히려 밥을 더 챙겨주었고 한신우는 언니들에게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리고 한신우는 은혜를 갚기 위하여 언니들을 착취하는 빅딜을 변화시키기로 결정하였고 자신이 빅딜의 헤드가 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한신우는 빅딜에 들어가게 되었고 끝끝내 빅딜의 최연소 리더가 되며 언니들을 착취하는 빅딜을 변화시키는데 성공합니다. 한신우가 집권하기 이전 빅딜은 낭만은커녕 매우 흉폭한 조직이었으나 한신우가 빅딜의 헤드가 된 이후에는 낭만을 모토로 하는 클린한 조직이 되었고 말만 조폭이지 사실상 자경단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빅딜은 원래도 유서가 깊은 조직이었는데 한신우가 빅딜의 헤드가 된 이후 더욱 명성을 떨치게 되었고 한신우는 강서에서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신우의 빅딜은 강서 불량 학생들의 꿈의 직장으로 불렸고 모든 불량 중고등학생들이 빅딜에 가입하고 싶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빅딜은 매년 강서에서 이름을 날린 학생들을 찾아가 직접 빅딜로 스카우트하는 전통이 있었고 학교에도 대놓고 찾아갈 만큼 강서에서만큼은 무서운 것이 없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신우는 김기명을 직접 스카우트하기 위하여 찾아갔고 각 그레인저를 몰고 가 김기명을 찾아간 뒤 빅딜이 되라고 말하며 김기명을 스카우트하며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김기명은 깡패가 싫다고 말하며 한신우의 스카우트 제의를 무시하였고 결국 빅딜에는 들어가지 않나 싶었습니다. 한편 서성은은 강서의 모든 고등학교를 통합한 이후 빅딜이 자신을 스카우트하러 찾아오자 당연히 한신우가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노안이 찾아온 것을 알게 된 이후 김기명을 질투하였으며 김기명과 승부를 내기 위하여 김기명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서성은과 김기명은 강서거리에서 맞붙게 되었고 결국 흑곰파가 난입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빅딜까지 사칭하며 서성은과 김기명은 흑곰파의 본거지에 잡혀가게 되었고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그때 한신우가 나타나서 화려한 언변을 보여주며 서성훈과 김기명을 구출하는 데 성공하였고 그들을 구해준 이유가 단지 서성훈과 김기명이 자신들을 빅딜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낭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신우의 낭만에 반한 김기명과 서성훈은 빅딜에 가입하게 되었고 비로소 빅딜의 황금기가 시작됩니다. 한신우는 김기명과 서성은이라는 인재를 품은 뒤 김기명이 자신과 더 비슷하다고 생각하였고 알게 모르게 김기명을 편애하기 시작합니다. 한신우는 빅딜의 심부름꾼 황재원을 매우 귀여워했으며 황재원이 사투리를 연습해오자 기특해하며 황재원을 칭찬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성묘한은 거리를 떠돌다가 빅딜에 오게 되었으나 서성은이 성묘한의 영입을 거부하며 결국 빅딜에 들어오는 데는 실패하였으며 이를 가볍게 여긴 한신우는 성묘한에게 자신의 지갑과 현금을 선물해줍니다. 한신우는 부하들에게는 국밥을 먹이지만 자신은 컵라면을 먹는 낭만을 보이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김기명도 훗날 이를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신우는 전국적으로도 인맥이 많은 인물로 추정되며 강서의 자갈치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신우는 유쾌한 성격을 지녔으며 친화력도 높은 인물이기에 전국적으로 인맥이 넓은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랜 기간 빅딜의 헤드로 있으며 이름을 날린 것도 한몫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신우는 자갈치에게 준구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인상착의만 듣고 준구라는 것을 파악한 것을 보면 과거에 준구와 엮여본 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종건과 중구는 4대 크루를 시키기 위하여 빅딜 거리에 나타났고 한신우는 빅딜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이 나섭니다. 그리고 한신우는 준구의 실력을 알고 있었기에 일말의 틈도 주지 않고 준구를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준구는 젓가락을 든 이후 자신의 장기와 연장술을 활용하여 한신우를 순식간에 제압해버립니다. 그리고 분노한 준구는 한신우를 확인 사살하려 하지만 김기명과 서성은이 이를 막아서며 후속탄은 막아냈으며 종건이 반강제로 빅딜에게 4대 크루를 시키며 상황은 일단락됩니다. 종건은 준구와 한신우의 대결을 보고 한신우가 전투 초반에는 준구를 압도했음을 인정했고 한신우를 실력 있는 강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한신우는 준구와의 대결 이후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꽤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신우가 부상을 입자 실권을 잡은 노안이 빅딜을 변질시켜 갔으며 서성은마저 노안의 편을 들게 되어 결국 빅딜은 흑화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대 크루가 된 빅딜은 종건과 준구에게 매달 1억 원의 상납금을 내야 했고 빅딜은 점점 낭만 없는 크루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한신우는 김기명에게 헤드직을 넘겨주고 자신을 희생하여 빅딜을 살려보려고 하였고 결국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선 한신우는 빅딜과 멀어진 김기명을 다시 포섭하기 위하여 종건을 상대할 비책이 있다고 말함과 동시에 거리의 언니들을 생각해서라도 빅딜로 돌아오라고 말하였고 결국 김기명은 빅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곧바로 서성은과 충돌하게 되었고 서성은은 이 대결에서 김기명에게 패배한 이후 자연스럽게 빅딜을 탈퇴합니다. 그리고 한신우는 자신을 1해외로 팔기로 결정하였고 유진을 찾아가 자신의 몸값을 측정받습니다. 그리고 한신우는 12억을 획득하게 되었고 이 돈을 모조리 빅딜에게 넘겨줍니다. 또한 자신이 낭만을 잃었다는 헛소문을 퍼뜨린 뒤 노안을 포함한 낭만 없는 크루원들을 모조리 자신과 함께 1해외로 데려갔고 한층 깨끗한 빅딜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김기명은 크게 실망하였고 한신우를 바로잡기 위하여 한신우와 대면합니다. 한신우를 찾아온 김기명은 처음에는 한신우가 변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였으나 한신우가 영웅 호색이라는 말을 하며 김기명을 자극하였고 결국 김기명과 한신우는 대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김기명은 여전히 한신우를 상대로 전력을 드러내지 못하였고 결국 한신우가 김기명에게 승리한 뒤 한신우는 김기명에게 자신의 코트를 물려준 뒤 떠나갑니다. 새로운 빅딜이 완성된 이후 한신우는 곧바로 1해외 3개월사로 팔려가게 되었고 지하 격투장에서 1해외에 충견이 되어 매일매일 강자들과 싸우며 VVIP들 앞에서 쇼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신우는 늘 형편없는 경기력을 보여주었으나 포기하지 않는 집념을 보이며 결국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VVIP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해외에서는 한신우를 통제하기 위하여 의문의 약을 매일매일 투여하였고 한신우는 서서히 기억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한신우는 빅딜을 잊고 싶지 않았기에 매일 사인펜으로 벽에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며 그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억을 모두 잃게 되었고 이미 1해외 3개월사 시절에 거의 모든 기억을 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미츠키는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한신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진은 한신우를 보고 낭만이나 쫓는 한심한 남자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미츠키는 책임감 있는 한신우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되었으며 1해외에 합류하는 조건으로 한신우를 자신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진은 박진영에게 부탁하여 한신우를 통제하기 위하여 더 강도 높은 약을 달라고 말하였고 결국 한신우를 자신들의 인간 병기로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한신우는 미성년자가 아니었기에 1해외의 간부가 될 수는 없었으나 미츠키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결국 간부가 되었고 1해외 2개월사에 합류하게 됩니다. 한신우는 1해외 2개월사에서 시바이누라는 코드명을 부여받게 되었고 카지노 럭키의 서커스 최종량인 신잡기 코너에서 투신으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신우는 투신으로서 무패 행진을 달렸고 늘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며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신우는 무수히 많은 강자들과 싸우며 속도의 경지를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외모지상주의에서 속도의 경지를 획득한 인물은 김감용 주목회 부두목 이지훈, 한신우 단 3명밖에 없습니다. 한신우는 한쪽 눈이 애꾸인 인물로 어떠한 이유로 눈을 잃었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신우는 작가 오피셜러 1.5세대의 인물이며 1.5세대의 또 다른 대표 인물로는 종건과 준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테수가 속도의 경지를 소개하면서 나레이션을 해주는 장면에서는
마치 2세대의 인물처럼 묘사되었기에 넓게 본다면 2세대의 인물, 좁게 본다면 1.5세대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신우의 영어 이름은 신우한우로 한글판과 이름이 같은 몇 안 되는 인물입니다. 한신우는 1회 2개월사 시절 극심한 두통을 앓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으며 이는 약 부작용으로 추정됩니다. 유진은 박형석을 포섭한 이후 박형석의 친구들을 납치하여 강제로 1해외 2개월사 서커스에 참가시켜 제거하려 하였고 한신우도 이들을 납치하기 위하여 박형석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한신우는 굳이 싸우지 않고 박세림을 인질로 잡는 영리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진호빈, 최원석, 이진성, 박세림, 박형석을 납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박세림에게 한 대 얻어맞고 포기한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물론 속도의 경지를 가진 인물이 박세림에게 타격을 허용했을 리는 없고 일부러 한 대 맞아준 것으로 보입니다. 미츠키는 한신우를 매우 사랑하는 인물로 한신우의 마음을 가지기 위하여 한신우와 자주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신우가 사랑하는 인물은 연이었으며 한신우는 미츠키에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츠키는 아예 자신이 연이가 되었고 김기명과 빅딜은 죽어버렸다고 한신우를 세뇌시킨 뒤 한신우의 사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라이브로 목격한 류헤이는 한신우를 크게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류헤이가 한국인을 혐오하는 이유도 한신우 때문이라는 설이 있기도 합니다. 한신우는 약부작용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연이로 착각한 미츠키와 빅딜로 착각한 1해외 2개월사를 지키기 위하여 서커스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한신우는 진호빈, 최원석, 이진성을 동시에 상대하면서도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투신의 위험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박형석의 작전으로 김기명이 1해외 2개월사로 난입하게 되었고 낭만의 재회가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신우는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었기에 김기명을 알아보지는 못하였고 상황 파악을 한 미츠키는 한신우와 함께 대피합니다. 하지만 분노한 김기명이 1해외 2개월사의 전력들을 쓸어버렸고 설상가상으로 빅딜까지 출동하며 결국 한신우와 빅딜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한신우는 빅딜이 이미 몰살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었고 이들은 빅딜을 사칭하는 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신우는 자신의 연희를 지키기 위하여 결국 빅딜을 공격하게 되었고 빅딜은 차마 한신우를 때릴 수는 없었기에 한신우에게 무차별적으로 타격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결국 빅딜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김기명은 한신우를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지를 각성한 김기명과 한신우는 대결하게 되었고 김기명은 이번에도 한신우를 상대로 전력을 내지 못하였고 한신우는 전투 도중 과거 헤드 계승식을 떠올리게 되었고 결국 기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한신우는 기억을 되찾은 이후 빅딜로 완전히 귀환하게 되었고 1해외 2개월사에서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미츠키는 한신우의 탈퇴를 막기 위하여 류헤이에게 한신우를 막아달라고 말하였고 류헤이는 이를 수락하며 한신우와 대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신우는 류헤이보다 한 수 위의 강함을 보여주며 수준 차이를 드러냈고 류헤이를 초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류헤이와의 대결로 시간을 지체하게 되며 1해외의 본대가 도착하게 되었고 한신우는 또다시 1해외의 꼭두각시가 될 위기에 처합니다. 폰셔틀은 강자를 보면 사족을 못쓰는 성격이 있었기에 한신우를 발견하자마자 한신우에게 다가갔고 한신우와 폰셔틀은 곧바로 대결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박형석이 고용한 이도규가 등장하였고 한신우는 가까스로 위기를 탈출하며 드디어 빅딜로 돌아가는 데 성공합니다. 한신우는 빅딜 거리로 복귀한 이후 거리가 횡한 모습을 보고 김기명에게 의문을 제기했고 김기명은 언니들의 안전을 위하여 임루아의 지휘하에 언니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기에 거리가 횡하다고 말해줍니다. 한신우는 적은 분량에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인물이며 현 시점 외모지상주의를 포함한 네이버 웹툰 전체에서도 상위권에 랭크될 만한 인기 캐릭터입니다. 김기명은 한신우가 가장 신뢰하는 동생이며 가장 아끼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연희는 한신우가 짝사랑하는 인물로 훗날 한신우의 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신우는 권지태를 보고 자신도 이런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김기명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신우는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이며 한신우가 자주 피우는 담배는 한라산입니다. 한신우는 외모지상주의에서 이지훈과 함께 유일하게 신우로 불린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한신우는 5점이 없는 인물이긴 하지만 굳이 5점을 찾자면 1해외를 상대로 먹튀를 했다는 5점이 있습니다. 한신우는 1해외와의 계약을 통하여 12억이라는 거금을 받았으나 1해외 2개월사에서 기억을 되찾은 이후에는
무단으로 1해외와의 계약을 위반하며 빅딜로 귀환하였습니다. 한신우는 과거에는 투박하고 개싸움에 가까운 전투 스타일을 지녔으나 타격기와 그라운드 모두에서 능숙한 모습을 보였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속도의 경지를 얻은 이후에는 깔끔하고 부드러운 타격기를 위주로 전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독자들은 한신우의 전투신이 너무 단조롭다고 말하기도 하며 한신우만의 특색이 사라져서 아쉽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신우는 1해외에서 오랜 기간 투견으로 굴려졌으며 알 수 없는 양을 매일 다량으로 복용하기도 하였기에 몸 상태가 매우 안 좋을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독자들은 작가님이 언급한 곧 죽게 될 캐릭터 중 한 명으로 한신우를 꼽기도 합니다. 물론 한신우는 초반부터 등장한 캐릭터라는 조건에는 불일치하기에 가능성이 적기는 합니다. 준구는 최동수 회장을 도와 HNH그룹을 설립한 10명의 천재 중 한 명입니다. 아직 어떠한 분야의 천재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독자들은 연장의 천재, 검도의 천재, 검의 천재 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준구는 정식적으로 한국 검도를 계승한 계승자이며 일본 검도를 사용하는 모습도 나왔기에 준구는 한일 검도를 모두 잘 사용하는 인물로 추정됩니다. 준구는 매사 장난스러운 성격을 지닌 인물이나 검을 질 때만큼은 진지하게 전투에 임합니다. 준구의 전력은 진검으로 추정되며 진검을 들고 진지하게 전투에 임하는 준구는 이전과는 격이 다른 전투력을 보여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준구는 굳이 진검이 아니더라도 일단 연장만 들면 전투력이 크게 상승하는 인물로 연장을 들기 이전에는 밀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연장을 든 이후에는 정세 역전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 캐릭터입니다. 준구의 모티브가 된 인물은 네이버 웹툰 대표 김준구 이사로 준구와 김준구 대표는 얼굴 형태와 머리 스타일이 유사합니다. 종건과 준구는 HNH그룹을 설립하며 처음 만나기나 했으나 업무 특성상 같이 다니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며 마치 찐친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종건과 준구는 같이 유흥을 즐기거나 휴식을 즐기는 모습도 자주 연출되며 안산에서는 안산의 크루를 정리한 이후 노래방에 같이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안산 퍼블릭과 만나 연을 쌓은 것으로 보이며 준구는 아직까지도 안산 퍼블릭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종건과 준구는 크루저를 빌려 여행을 같이 가기도 하며 그곳에서 종건은 준구와 여자들에게 장현과 호스텔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종건과 준구는 4대 크루 헤드 최강자가 누가 될 것인지 100억을 걸고 내기도 하였으며 이때 종건은 김기명을, 준구는 왕호춘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준구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특별하거든 이라고 말하며 자신도 무통일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준구는 이도규와 함께 작중 최고의 맷집캐로 묘사되고 있으며 거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종건과는 다르게 매우 깨끗한 몸을 소유하였기에 이도규와 마찬가지로 통증 자체를 입지 않는 인물이라는 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신우와의 대결에서 어차피 안 아프다, 아프네 라고 말하며 타격에 의해서 데미지를 입는 장면이 연출되었기에 우통은 아니며 선천적으로 맷집이 강한 인물로 추정됩니다. 준구는 HNH그룹에 합류한 이후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으며 20세가 되기 이전에 수백억의 돈을 벌었으며 슈퍼카도 보유하고 있는 영앤 리치입니다. 또한 최동수에게 용돈으로 1억을 받는 것을 보면 준구의 재산도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준구는 과거부터 돈을 밝히는 돈벌레로 추정되는 인물이며 부자가 된 지금도 돈을 매우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인물입니다. 준구의 사촌 매미는 자신의 학교 일진들에게 극심한 괴롭힘을 받고 있었고 결국 참다 버티지 못하고 준구에게 두당 100만원을 주고 학교의 일진들을 참교육해달라고 의뢰합니다. 그리고 돈벌레였던 준구는 이를 수락했고 곧바로 매미네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구는 자신의 사촌에게조차 애노를 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공과 사는 철저하게 구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태준 작가님은 이때 준구가 일진들을 참교육하는 것이 아닌 조폭들이 의뢰를 받고 일진들을 참교육하는 것을 그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선정적일까봐 준구가 이들을 참교육하는 걸로 스토리를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준구는 매미네 학교에 오자마자 문지기에게 발차기를 하여 문지기를 가볍게 제거하고 압도적인 포스를 풍기며 매미네 학교 일진들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준구는 곧바로 의자를 활용하여 매미네 학교 일진들을 참교육시켰고 교무실에 끌려가서도 엄청난 임기응변을 보여주며 위기를 가볍게 타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때 저야 또 소년원 한 번 더 가면 그만인데 라고 말하며 과거 소년원에 간 적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매미네 학교의 일진들에게 괴롭힘을 받은 인물은 매미만 있던 것이 아니라 바스코와 범죄도 있었기에 바스코는 이때 준구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스코는 준구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강해질 수 있나 라고 물었고 준구는 바스코에게 사이타마 운동법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사실 중구는 사이타마 운동법을 해서 강해진 것은 아니며 당시 귀찮아서 아무 운동법이나 전수해 주었는데 단순한 바스코는 이를 믿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바스코가 강해졌으니 중구의 조언이 성공한 셈이 되긴 했습니다. 중구는 애니를 매우 좋아하는 인물로 특히 원펀맨과 귀멸의 칼날을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중구는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기술인 병력 일섬을 응용하여 중구 일섬을 개발하여 실전 싸움에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중구는 매민의 학교 일진들을 토벌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종건을 만났고 종건은 중구를 테스트해보기 위하여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구는 내키지는 않았으나 종건의 테스트에 응했고 이날을 기점으로 최동수의 수하가 됩니다. 곽형석은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는 PTJ 엔터테인먼트를 부수려고 하였고 최종은 종건과 중구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종건과 중구는 고작 2명뿐이었지만 등장만으로도 엄청난 포스를 풍기며 최강의 듀오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종건과 중구는 체급 무시, 인원 무시, 공간 무시 등 모든 조건에서 인간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이며 비상식적인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종건과 중구는 갑자기 서로 싸우기 시작하였고 조폭들에게 우리를 다치게 하다니 라고 말하며 조금은 모자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력만큼은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이태성은 상납금을 내기 싫어서 자신의 선배들을 폭행하였고 이태성의 선배들은 중구에게 도움을 구하였고 중구와 이태성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구는 돈가스를 만드는 방망이로 이태성을 반나절 동안 두들겨 팼으나 이태성은 버텨내는 맷집을 보여주었고 중구는 자신의 공격을 맞고도 버텨내는 이태성을 보고 흡족하며 이태성을 자신의 비밀 친구로 영입합니다. 종건과 중구는 HNH그룹의 사업자금 확보를 위하여 4대 크루를 설립하였고 그들에게 매달 1억의 상납금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4대 크루를 설립한 이후 관리해주는 관리자 역할까지 하며 4대 크루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관리해왔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4대 크루와 종건, 중구가 공생관계였다면 현재는 원한관계로 바뀌게 되어 결국 자신들을 노리는 화살이 되었습니다. 종건과 중구는 어느 고급스러운 방에서 4대 크루들을 평가하였고 1회에는 역시 매달 1억 원쯤은 우습게 낼 능력이 있다며 흡족해했습니다. 하지만 호스텔은 이번에도 미달인 것을 보고 크게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가똑이 1억을 상납하는 데 성공하자 성류한이 도끼가 있다며 칭찬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빅딜에 대해선 별 평가를 하진 않았으나 빅딜의 헤드 김기명이 자멸한 것을 보고 타 헤드들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하는 모습이 나오기는 하였습니다. 종건이 대포 통장 사업을 하고 장진혁에게 통수를 맞은 성류한을 폐기하고 돌아오자 준구는 종건에게 네가 프로듀스 후임원이냐? 헤드들 다 날리면 돈은 누가 버냐? 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건과 중구는 포장마차에서 간식을 먹고 있었으나 종건과 함선동이 시비가 붙게 되었고 중구도 방금 전까지 종건과 싸웠으나 바로 종건의 편을 드는 모습을 보이며 그래도 의리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건, 준구, 디지는 찜질방에 같이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4대 크루와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중구는 왕우춘의 점조직 시스템을 극찬하며 왕우춘은 허술한 놈이 아니라 완벽한 놈이라는 듯 칭찬을 해줍니다. 종건과 중구는 찜질방에 오래 있어 더위를 느꼈으나 먼저 나간 놈이 기싸움에 졌다는 유치한 생각을 했는지 미련하게 계속 찜질방에서 버티는 모습을 연출하며 조금은 유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건은 디지가 자리를 비우자 준구에게 1회의 후임을 보러 온 것이냐고 물었고 준구는 그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준구와 유진은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관계로 유진을 최동수에게 소개시켜준 인물도 준구입니다. 그리고 현재 준구와 유진은 최동수를 배신하려고 하고 있으며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모습이 포착되었기에 훗날 HNH그룹과 1해외의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준구는 1해외의 편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종건과 준구의 드림 매치가 성사될 수도 있기에 독자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수는 비즈니스를 위해 천량으로 가게 되었고 준구는 최동수의 경호원으로서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중구는 그곳에서 H그룹의 경호원 수십 명과의 기싸움에서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H그룹 회장 홍경영이 소피아를 영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훗날 준구와 소피아가 맞붙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성유한은 어머니의 눈 수술을 위하여 최동수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최동수는 자신의 치부나 마찬가지인 성유한을 좋게 볼 리 없었고 준구에게 성유한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준구는 야 짭퉁매 니가 왜 여기로 오냐 라고 말하였고 성유한과 준구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성유한은 이때 당시 종건, 바스코, 김기명을 카피한 상태였고 이 기술들을 바탕으로 준구와의 대결에서 초반에는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준구가 강목을 친 이후에는 전세가 완전히 뒤집히게 되었고 준구는 성유한을 가볍게 처리한 뒤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이때 준구는 성유한에게 종건을 이기겠다라
정말 이길 수 있을 수도 라고 말하며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구는 의외로 요리를 잘하는 남자로 자신은 메인 요리를 하고 종건에게는 양파 깎기를 맡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새로이 비밀 친구로 영입한 이태성을 종건에게 소개해 주었고 이태성의 장점은 맷집과 학습력이라고 말해줍니다. 중구는 1해외의 VVIP 중 한 명이며 VVIP 중 폰셔틀을 제외하면 1해외에 가장 깊게 연관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중구는 1해외 4개월사로 찾아와 박형석을 만나게 되었고 박형석에게 자신의 비밀 친구가 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박형석은 이를 거부하였고 중구는 구질구질한 인물이 아니었기에 쿨하게 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구는 곧바로 박형석을 기절시킨 뒤 서성은에게 선물로 줘버렸고 은근 뒤끝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동수는 중구가 1해외와 내통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중구를 공사장으로 호출하였고 중구는 공사장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동수가 미리 불러놓은 이도규가 나타났고 중구는 이도규를 보고 당황하면서도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동수는 중구에게 무언의 경고를 준 뒤 용돈을 주고 돌려보냈고 중구도 최동수가 자신이 배신하려는 것을 눈치챘음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두 캐릭터 모두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구와 이도규는 사제관계로 과거 중구는 이도규에게 수련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중구는 이도규가 자신의 스승이 되기 이전에 종건과 함께 합을 맞춰 싸워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도규는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종건과 중구를 최고의 재능이라고 칭했으며 성묘한을 만나기 이전까진 종건과 중구가 자신이 본 최고의 재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종건과 중구는 4대코로 헤드 최강자를 가리기 위하여 그들을 한자리에 모아 대결을 시켰고 소소하게 100억원 내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구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현장에 갔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중구는 서성은이 김기명, 성묘한, 왕호춘을 쓰러뜨린 의외의 결과를 보고 놀랐고 서성은에게 자신의 비밀 친구가 되라고 말하였고 박종건이 인정 안하면 어때? 나 김중구가 인정하는데 라고 말하며 서성은을 극찬해줍니다. 그리고 서성은도 중구의 비밀 친구가 되는 것을 수락합니다. 중구는 종건에게 서성은과 박형석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인지 물어봤고 종건은 서성은은 너무 잔인하기에 박형석이 이긴다고 말하였고 중구는 잔인함이 서성은의 매력이라고 말하며 자신은 서성은이 이길 것 같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중구는 강서에서 4대 크루를 맡을 만한 크루를 찾기 위하여 돌아다녔고 그 과정에서 강서의 모든 크루를 괴멸시키며 악명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중구는 빅딜을 찾아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중구와 한신우는 맞붙게 되었습니다. 한신우는 전투 초반부터 전력으로 전투에 임하며 중구를 몰아붙였고 중구에게 이길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종건도 이를 보고 살짝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구가 젓가락을 든 이후에는 순식간에 한신우를 압도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한신우는 실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합니다. 서성은은 종건과 중구를 자신의 상관 자격이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하여 종건, 중구와 흑곰파를 강제로 대결시켰고 종건과 중구는 반강제로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구는 이때 최상호의 진검을 빼앗는 데 성공하였고 매우 쉽게 최상호를 포함한 흑곰파를 썰어버리며 저력을 드러냈습니다. 중구는 종건을 대신하여 음지를 들킨 1회회 3개월사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1회회 3개월사에게 4대 크루 탈락 통보를 내린 뒤 비비와 샤오롱을 회수해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무영석이 맡고 있었고 중구 정도 되는 남자도 무영석 앞에서는 조금이나마 위축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중구는 무영석에게 싸우지 말자고 말하며 협상을 제안하는 척하며 무영석을 기습하였으나 무영석은 이를 가볍게 막아내고 중구를 공격하게 되었고 무영석의 공격에 의하여 중구의 언월도가 박살나게 되었고 검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중구는 진지하게 전투에 임하게 되었고 자신의 필살기인 중구 일섬을 꺼내듭니다. 그러나 얼마 후 무영석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쓰러졌고 중구는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으며 무영석을 잡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무영석이라는 방해 요소가 사라지자 중구는 이태성에게 비비와 샤오롱을 회수해 가자고 말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기명이 중구를 막아섰고 중구는 김기명에게 자신이 HNH그룹을 배신했음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며 김기명을 회유하였고 김기명도 별다른 대책이 없었기에 수긍합니다. 중구는 김기명에게 조만간 큰 전쟁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며 큰 전쟁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였고 이 전쟁은 외모지상주의 세계관의 판도를 뒤흔들 대전쟁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중구는 작중에서는 정확하게 몇 세대의 인물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만신 박태준 유튜브에서 1.5세대의 인물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1.5세대의 인물로는 종건과 한신우가 있습니다. 중구는 연장을 매우 잘 다루는 인물로 검을 제외한 모든 연장을 능숙하게
다루는 인물입니다. 중구가 현재까지 작중에서 활용한 연장에는 검, 강복, 삼각대, 삽, 신호 등 밀가루 반죽봉, 쇠젓가락, 안경알, 의자, 언월도 등이 있습니다. 중구는 개싸움에도 능한 인물로 전투 센스가 워낙 뛰어난 인물이다 보니 주변 환경 활용 능력, 망설임 없는 공격 등에서 두각을 드러냅니다. 중구는 작중에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다만 종건과는 자주 무승부를 냈으며 정황상 과거 이도규와의 대결에서 패배했으며 사실상 무영석과의 대결에서도 판정패를 거뒀습니다. 중구는 별다른 훈련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고된 훈련을 하는 종건과 비슷한 실력을 유지하기에 일부 독자들은 진정한 최고의 재능을 중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구는 누르끼끼 유튜브에서 진행하는 WHFC2에 참가한 전적이 있으며 성한수를 만나서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중구는 누르끼끼 주니어 유튜브에서 진행하는 WHFC4에 참가했으나 이번에도 성한수를 만나서 떨어졌습니다. 중구는 매사 긍정적인 성격을 지녔으며 진중하지 못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사과도 곧바로 하는 인물이며 중구는 자신보다 아랫사람에게 갑질을 하지 않는 캐릭터로 유명합니다. 그렇게 같이 다니기에는 매우 좋은 형입니다. 다만 검을 칠 때를 제외하면 너무나도 가볍다는 단점이 있기에 리더로서는 부적절하다는 평을 듣기도 합니다. 중구는 자주 전투를 하는 인물임에도 몸에 흉터 하나 없는 깨끗한 몸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중구는 작중 초반에는 완전한 노란머리였으나 현재는 뿌리 쪽이 검은색인 것을 보면 중구는 원래 노란머리였다기보다는 염색을 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